네, 두 분의 기자님이 고개를 까딱까딱 좌우로 흔들면서 네, 뭔가를 지금 보따리를 풀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김수희 기자. 네. 네, 지금 상당히 좀 사실상 폭락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 폭락장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네, 보험주가 있다. 네, 기대가 큽니다. 네,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보험주가 요새 선방하고 있나요? 예, 제가 사실 방송에서도 좀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네. 코리안리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예, 코리안리는 사실 최근 들어 시작이 좀 각인되기 시작한 보험주인데요. 그 역사는 사실 오래됩니다. 코리안리 원래 이름은 대한재보험사였습니다. 영어로 바꾸면 코리안리죠. 1963년에 설립된 후 35년 동안 누적 순이익을 기록하다가 1998년도 그 외환 위기를 맞으면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이 파산 직전인 회사가 사실상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그 탈바꿈한 뒤에 코리안리의 모습을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이영희 기자. 예. 뭔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많이 자유롭게 좀 이렇게 비판과 공격도 해주세요. 그렇죠. 네. 오늘 좀 네. 자유롭게 특집이니까. 네. 근데 이 보험주 별로 매력이 사실 별로잖아요. 매력이 없어요, 주식으로. 보면은 뭐 차트 대충 봐도 행보. 뭐 오르는 것도 없고. 네, 뭐 5년 동안 사실 코리안리의 주가는 횡보 상태를 보였습니다. 5년요? 네. 근데 뭐 주시할 만한 거 있어요? 10,000원에서 13,000원대 그 횡보 주가를 보여왔죠. 5년 동안요? 네. 5년 정도는 투자해야죠. 네. 그렇긴 한데 네. 너무 행보하니까. 아, 뭐 정말... 따로 봐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네. 설명을 해주세요. 예, 사실 가장 주시할 것이 실적입니다. 보험 부분의 이익은 크게 두 가지 이익으로 나뉘는데요. 투자 부분의 이익과 보험 영업을 통한 보험 영업 부분의 이익,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코리안리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 보험 부분의 영업이익입니다. 예, 어떤 분 특히 자신 있냐 하면 이 해외 수재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해외 수재? 해외 수재. 네. 수주가 아니고 수재라고. 좀 그러나요? 어렵네요. 네. 해외 수재라는 해외에서 걷어들이는 보험료, 재보험료를 해외 수재라고 합니다. 이 코리안리는 이 해외 수재 부분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이 어려운 정말 시장에서도 25%의 성장률을 보였고요. 사실 이 성장률이 좀 의미가 있는 것은 2009년에서 10년 이 성장률이 5%에서 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적자 상태였는데요. 이것을 해외 사업을 좀 재정비하면서 해외 성장률이 25%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좀 벌였냐 하면요. 광산, 제지, 목재 등 이군 사업 부분을 싹 정리하고요. 오피스 빌딩, 공장, 공장 등 이 위험 관리가 제대로 되는 일종 관리군들을 보험 가입으로 새롭게 바꿉니다. 그야말로 이 해외에서 돈이 되는 물건들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로써 수년간 적자를 기록했던 해외 부문 이익이 내년에는 누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대본에 보니까 유럽발 금융위기가 코리안리에게 기회가 됐다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어떻게 기회가 되지? 네, 사실 나쁜 소식을 같이 전하기는 참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코리안리가 국내 보험사로서 보면 해외 시장 비중이 큰 편이지만 세계 재보험 시장에서 보면은 약 1.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역으로 생각하면. 이 시점에서 코리안리의 절묘한 포지셔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묘한 포지셔닝이란 그동안 재보험 시장을 보면 스위스리, 민헨리 같은 어떤 유럽계, 세계 재보험 시장을 유럽계 재보험사가 장악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 부문 이익에서 코리안리는 좀 최근에 들어서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고 있는데요. 이유를 보면 이 유럽계 재보험사들이 대부분 어디에 투자하고 있냐면 유럽계 국채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자연히 연결이 되시겠지만 또 특히 스위스리, 민헨리가 상당 부분의 자산을 유럽계 국채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금융시장의 위기가 유럽계 보험사들에겐 큰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면서 이 유럽 재보험사들의 보유 운용 자산 손실이 상당해졌다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재정 위기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 국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헨리만 해도 그리스 국채를 9,700만 유로
예, 올해 2분기에 손실 처리했습니다. 2분기에만. 예, 예. 네. 그래서 반면 코리안리는 그 투자 자산의 대부분을 한국 국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동안 큰 강점으로 부각되지 않았는데요. 예, 오히려 이제는 그 이 보수적인 자산 운용이 가장 크게 좀 부각되면서 좀 어떤 이런 점이 매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영 기자, 뭐, 약간 표정이 안 좋네요.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질문할 게 있으면 좀 까칠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까칠하게. 뭐 대본 없는 거 해도 되나요? 네, 뭐, 아니, 상관없습니다. 보면은 한국 국채에 투자하고 있는데 보통 보험사가 네. 이 채권에 투자하면 이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지금 뭐 금리 상승기고 이 채권이라는 것은 금리가 상승하면 가격이 하락하는 거고 네. 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좀 가격이 하락하면 아무래도 이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어떻게 보세요? 그 투자 부분의 영업이익하고 그걸 좀 분리해서 다 봐야 된다고 회사 측에서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 부분의 이익은 물론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또 그렇다고 큰 손실이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안전하게 투자했기 때문에 반면에 이 보험 부분의 영업이익이 좀 지금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의 실적 개선세가 주가에 이제 반영될 때가 왔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업 진짜 영업 그러면은 그 보험사 영업이면은 이제 사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이런 거 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제 저기 일본에서 대지진이 한번 좀 격하게 있었는데 그 코리안으로서는 좀 악재가 아니었을까요 이때? 예, 사실 그 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 지역 재보험료율이 20에서 30%가량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최근 금융위기로 재보험 시장의 담보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담보력이라 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계 재보험사들이 어떤 그 담보력이 이미 많이 네. 보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 담보력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코리안리가 가져갈 것으로 이제 회사 측은 뭐 아직까지는 사실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가져갈 것으로 회사 측은 좀 예상하고 있고 이것이 정말 영업에 유리한 환경이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실 그 재보험사들의 순위를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 네. 민헨리, 스위스리 이게 1, 2위 재보험사 네. 다 유럽계고요. 그 다음에 그 버뮤다 지역이라고 아시죠? 그 연쇄 그 지역의 재보험사들이 텍사스 그 다음을 차지해 왔습니다. 코리안에는 한 몇 위 정도로 좀 보세요. 한 순위가 계산이 되나요? 20위권 정도? 그러니까 계산이 됩니다. 11위. 오, 꽤 되네. S&P 기준으로 11위입니다. 11위예요? 예. 오. 사실상 그만큼 그 앞에 있는 재보험사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장악해 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담보력이 축소되면서 코리안리가 갈 방향, 그 발자국은 좀 더 많아졌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식을 보니까 어느 투자자가 14,000원에 지금 2만 주 정도를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으니까 김수희 기자가 얘기하는데 한 50원 정도는 올라요. 근데 그 2만 원 매물벽 때문에 예. 더 못 오르고 있네요. 예, 14,000에 막 2,000주 사고 막 네, 예, 지금 여기서 사고는 한참 지금 있는데. 공방이 치열합니다. 예. 네, 좀 생방송이 묘미가 있네요. 예. 네, 저 매물벽을 돌파해야 될 텐데. 네. 자, 코리안리가 새로운 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다. 우리 김수희 기자는 코리안리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어떤 기록을 새로 세우고 있는지 좀 끝으로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서 향후 네. 주가 뭐 그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 우리 김수희 기자가 예상하는 거 어느 정도인지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코리안리는 작년부터 다달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네, 다달이. 또한 그 지난 3년 연평균 자기자본 이익률이죠. ROE를 많이 보라고 하죠. 오. ROE가 14.8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주가만 박스권에 갇혀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5년 동안 횡보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예, 그런데 최근 그 외국계 증권사를 비롯해서 증권사들이 이 목표 주가를 새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 예, 가장 높게 잡은 데가 19,000원인데요. 예, 사실 그것도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폭락장에서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야, UBS 증권이 19,000원. 제가 지금 이 월봉을 띄워놓고 있거든요. 코리안리의 월봉. 네, 완전히 그 국채 어떤 수익률의 국채 가격의 변화가 똑같습니다. 월봉. 월봉 아니면은 흐름을 볼 수가 없어요, 사실. 네, 주봉을 봐도 흐름이 네, 없죠. 이게 뭐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고 내일이고 내일이 확실하게 좀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주식이네요. 예. 네, 내일이 보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어떤 변동성이 큰 장에서 한번 믿어볼 만한 주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정적이니까. 예. 이거 배당은 얼마씩 주나요, 여기? 예, 배당률도 이게 낮은 편은 오. 아니고요. 예, 제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적어오지 않았는데 네. 그 꾸준히 배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어오지 않았지만 꾸준히는 줄 거다. 네, 상당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주면은 박종원 사장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나요? 네, 제가 김수희 기자의 얘기는 뭐 우리 박종원 사장님이 잘 뭐 모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코리안리 5년 동안 행보하고 있는데 이
14,000원, 15,000원의 박스권을 언제 돌파할지 돌파하는 그 시간대에 김수희 기자가 다시 나와줄 것 같습니다. 자, 이영길 기자가 준비한 종목열전으로 넘어갑니다.